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사람이 어떻게 또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과거의 생활을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는 구석기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렵 채집 시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럼 어떤 생활을 과연 했을까? 요건 한 40만 년 전에 인간의 또는 인류의 조상이 살던 주거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40만 년 전에는 이미 우리는 불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나무들을 엮어서 집이라기보다는 움막 같은 거가 되겠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살았다 또는 공동체를 이뤘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성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생물체에서 참 보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생활을 했다 이제 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제가 환경이 유전자의 적응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또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환경에 잘 적응된 개체나 또는 종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어떤 환경이 중요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는다면 먹는 거. 그렇죠? 자, 먹는 거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먹었느냐가 우리의 생존을 결정했고, 오늘날의 우리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엇을 먹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30만 년 전 또는 10만 년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책에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데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화석으로 있느냐? 화석도 뼈나 생선, 가시는 있어도 대부분의 음식물들은 다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을 먹었는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아메리카의 히위족입니다. 사진으로 있는 거니까 아주 오랜 그건 아니겠죠. 자, 히위족은 수렵 채집을 하는 아직까지 종족이고, 이분들이 어떤 것을 먹느냐를 보면 과거에 우리 조상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식물이나 또는 열매나 견과류 같은 것을 먹는 거죠. 작은 동물, 생선, 거북이 이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 음식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슈퍼푸드라고 있잖아요. 슈퍼푸드. 자, 슈퍼푸드 어떤 게 있습니까? 슈퍼푸드 하면 브로콜리, 또 블루베리. 자, 그런 음식과 한편으로는 햄버거, 또 뭐가 있을까요? 피자. 네. 슈퍼푸드입니까? 아니죠, 분명. 그럼 왜 그거는 슈퍼푸드이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이거는 슈퍼푸드 아닐까요? 자연에 있는 거죠. 따서 먹는 거죠. 그렇죠? 수렵 채집에서 그 채집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슈퍼푸드인 이유는 그것을 먹고 살았던 분들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 먹거리에 적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먹거리를 잘 못 먹었었던 분들이 혹시 있었다면 그분은 사라졌죠. 우리 조상이 아닌 거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 먹거리에 얼만큼 적응되어 있느냐, 채집할 수 있었던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가 굉장히 좋지만 사자한테 블루베리 너무 좋으니까 너는 블루베리를 먹어. 그럼 사자가 건강해질까요? 블루베리는 슈퍼푸드인데. 그게 바로 적응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건강하고 절대적으로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만큼 생물체와 적응이 돼 있냐의 관계 속에서 음식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는 걸까요? 제목을 보시면 이제 마라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달리기는 왜 나왔을까요? 이제 달리기는 우리 조상이 활동했던 신체 활동 중에 매우 중요한 신체 활동이었습니다. 사람처럼 직립보행하는 동물은 없죠. 없어요. 아주 가끔 오랑우탄이 직립보행을 한다고 하지만 오래 걷지 못합니다. 직립보행은 사람의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발달한 게 달리기예요. 두 발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포유류가 뭐가 있을까요? 캥거루,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달리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발로 점프해서 달리는 거.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달리는 거가 좀 다른 방법이에요. 사람처럼 달리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고요. 근데 우리는 왜 달리기라고 하는 걸 왜 하게 됐을까? 처음에 사냥을 해야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조상들은 아프리카가 우리 조상의 기원지입니다. 날씨가 더운 데서 동물이 저기에 사슴 같은 동물이 있어서 내가 사냥을 하려고 해요. 잡으려면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달리면 잡힙니까? 열심히 달리면 그 사슴은 도망가죠. 예.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돌로 창으로. 네. 창은 10만 년 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30만 년 전에는 창이 없었죠. 돌은 있었습니다. 돌은 항상 있었죠. 그 사슴이 달리면 내가 달려가면 사슴도 도망가죠. 그러면은 다시 잡기 위해 또 달려가요. 그럼 사슴은 또 도망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슴이 지칩니다. 그럼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죠. 왜 지치냐 하면 지치는 이유는 체온이 증가됐는데 체온이 증가되면 우리 어떤 현상이 생기죠? 땀이 나죠. 사슴이 땀이 납니까? 사슴은 땀이 안 나요. 왜 땀이 안 나죠? 땀샘이 없어서. 왜 땀샘이 없죠? 털이 있어서. 털이라고 하는 거는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지만 한편 땀샘이 없어요. 이게 털이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땀샘이 없어요. 땀샘이 없으면 체온 조절을 땀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동물들은 다 혀로 합니다. 사람은 땀으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생물체입니다. 또한 체온 조절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뇌 활동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열이 많이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감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난다. 잘 생각이 되나요? 우선 머리 아프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뭐 잘 안 돌아가잖아요. 체온이 증가하고 특히 뇌의 온도가 높아지면 능력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생물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땀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지만 동물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의 단백질, 또 동물의 척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거는 또 다시 사람의 뇌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또 근육도 발달시키고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중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을 다 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조상은 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조상은.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생물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살다가 이제 아프리카를 벗어납니다. 그게 한 10만 년쯤 되고 한 5만 년쯤 되면 전에 이제 전 세계에 다 이제 퍼지게 되죠.